안녕하세요. 조이풀 빌리지의 마직물 교육입니다. 오늘은 ADHD 그리고 뚜렛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예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아이젠버그 박사 이야기를 했죠. ADHD의 창시자가 아이젠버그 박사인데 1997년도에 커밍아웃을 하고 죽습니다. 제약회사로부터 펀드를 받고 없는 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EBS에서 방송을 했던 이야기입니다. 근데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병원들이 ADHD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. 물론 병원에서는 계속 그것을 더 연구하고 그냥 ADHD로 이제 또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했겠죠. 이제 만든 병에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약을 처방하면 낫는 걸로 또 임상도 됐을 거고요. 근데 과연 이 병들을 약으로 꼭 해결을 먼저 해야 되냐라는 그 의문에는 저는 약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서 뇌 구조가 좀 다르게 태어났겠죠. 조금씩 크기가 다르게 태어나는데 눈을 잘 마주치고 피드백을 잘한 집의 아이들은 뇌가 더 골고루 또 잘 자라겠고, 또 어떤 아이들은 불안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뇌 부분이, 특히 전두엽 부분이 좀 더 작게 자랄 거고요. 또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두엽이 작게 아이들이 다른 뇌가 더 발달하고 후두엽이 발달하고 전두엽이 작아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적으로는 뭐 그런 환경이지만 결과적으로는 ADH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두엽이 작아짐으로써 감정 조절과 컨트롤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 약으로 이 환경은 바뀌지 않고 약으로 처방한다고 이게 과연 고쳐질까요? 호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. 왜냐하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길러주겠죠.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고, 도파민은 약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겠죠. 이 호르몬을 억지로 넣어준다고 얘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뿐이지, 내 스스로 필요 적시에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또 필요할 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집중력을 높이고 하는 것들을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데, 그것을 스스로 만들게 해야 되는 것을 약으로 계속 투입하면 그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? 많은 이제 학부형들이 착각하시는 게 환경은 바꿔주지 않고 병원이 뭘 바꿔줄 것처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몸을 버리기도 하고, 오히려 도파민 만들 수 있는 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는 것을 일을 하지 않게 해서 외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그 기능이 망가져서 약에만 계속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전문 의사들이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겠죠. 하지만 상담가로서 일단은 행동 수정이나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이들이 뇌가 정상적으로 더 자라나게 해준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약에 좀 의존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 생각은 듭니다. 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. 도파민의 호르몬의 문제성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원인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. 근데 뇌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기저액에서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데, 그 수위 운동이 뭐냐면 눈이 마르면 눈이 저절로 깜빡여지는 거죠. 그리고 목에 뭐가 걸리면 기침하는 거.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저절로 내 몸이 반응하고 그냥 수위 운동, 저절로 운동을 시켜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몸을 바꾸는 것들을 수위 운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저액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제 파킨슨병이 오기도 하고, 이제 기저액의 그 도파민의 그 양에 따라서 이런 수위 운동 조절이 안 돼서 파킨슨병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틱은 거기에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
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척수액이 흐르고 연수를 통해 이 기저액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다 수축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호르몬들도 좀 부족해지면서 이 기저액 수위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약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교감신경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서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훈련을 잘 시키고 또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뭐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안함을 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뚜레 증후군 또 ADHD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많이 호전이 된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. 유명한 그 상담, 전국에 뭐 제일 유명한 선생님한테 받고 4년, 5년 동안 상담을 받고 고개도 못 들고 저희 학원을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고요.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에서도 왕따를 대지 않고 또 그 행동 불안 같은 거, 집중력 같은 것도 높여지고 그 사랑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가 되게 바뀌는 걸 계속 봐왔습니다. 또 틱도 이 환경에서 잘 고쳐보니 제가 고친 게 아니죠. 그 환경을 만들어줘 보니 이 아이가 스스로 틱을 이겨내고 한 7명, 8명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틱을 없앤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여러분도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의식의 흐름이 내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걸 굳이 고집하고 나의 기질을 고집함으로써 일방적인 피드백으로 자식에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그 환경에서 억압을 받고 자랐던, 억울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이 틱이 생기고 뇌가 다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자라다 말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님들의 행동 수정으로 충분히 하시면 저는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. 그래서 이걸 고치고 싶어서 내 행동은 바꾸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치려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동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아이는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. 뭐 그 ADHD 약을 먹으면 도파민하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식욕이 좀 감퇴되고 뭐 잠이 좀 많이 오고 아니면 또 불면증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. 자,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. 주로 그 아이들을 약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선행을 통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될 땐 전문가와 상의해서 약 처방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의 자녀, 여러분이 행동으로 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